슈. 슛, 슛. 청개구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시고요. 자, 어서 오십시오, 다들. 다들 어서 오시고. 아이고야. 어서 오세요. 자. 쇼. 자, 어서들 오셔요. 모니터링 하는 곳 쪽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실시간 채팅. 자, 어서들 오십시오. 방송은 다 켰고요. 팝콘 TV, 유튜브, 트위치 TV, 카카오 TV 총 5개 열었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유튜브가 먼저, 그다음에 카카오 TV, 트위치 TV. 샥. 오케이.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유씨는 시청자 수 해명하라. 시청자 조작이요? 시청자를 조작했다고요? 자, SSK는 차단해 주시고요. 시청자 수를 내가 조작을 했다고요? 함부로 하시면 얘기하시면 안 될 텐데. 그 뭐 게시판 게시글 그거 아니야? 쟤네들은 말도 잘 못해. 글도 잘 못 쓰고. 학습이 타고나는 게 아니면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시청자 수를 조작을 했다는 내가. 너희 방송이 재미가 없어서 없는 거야, 사람이. 내가 진실을 알려줄까? 왜 유신 방송을 보고 니들 방송을 안 보는지? 너희 방송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야. 진실이야, 진실 그게. 응? 너희들 방송이 너무 노잼이니까 안 보는 거예요. 나를 탓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노잼임을 탓해야 되는 거지. 지들 방송이 노잼인데 누굴 탓해? 안 그래요? 지들 방송이 노잼인데 누굴 탓하는 얘기예요. 뭘 어디다 놓지? 빛난다 자꾸 타블렛이 빛나요. 덮으면 되지. 타블렛 PC의 위치가
애물단지가 돼버렸어. 타블렛에 왜 애물단지와. 잠깐 뭐 어디다 놓지?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자, 어서들 오시고. 오늘 치과 크라운 하러 갔는데 전 예약했는데 40분을 기다렸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도 뭐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40분 기다렸다가 이제 크라운 끼웠는데 뭔가 약간 아쉽대요. 사이가 약간.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다시 오라고. 할렐루야. 토요일 날 다시 오라고. 40분을 넘게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꽃게 뚝배기, 꽃게탕을 사서 먹었습니다. 세상에나 4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또 가야 돼, 또 가. 이제 이번에 가면 이제 가끔 이제 그 소독하고 그거 경과만 보러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그냥 또. 자, 아무튼 그렇고 새로 돌아온 정꽃게탄이 신고하세요. 그러니까 본 채널 아닐 텐데 본 채널 아니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고. 이번 달은 정말 아주 파란만장하네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건 사고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말일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일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주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달 좀 지나봐야 좀 될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다 갔나 생각해보면 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 나이 먹으면 이빨이 새로 안 날까요? 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임플란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빨을 심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죠. 예전에는 그냥 이빨 빠지면 죽을 때까지 살았어야 되는데 임플란트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도 치과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오마운벤자구르 빼마식대흥 유신 옴나마 시바야. 네, 보성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 시작 전에 배대철님께서 뉴커 채널 복귀 축하한다고 5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복귀를 합니다. 미리 구독하기 알림 체크 해 놓으시고 그리고 레드스파님 뉴커 채널 주소가 잘못되셨어요. 예, 유튜브.com 뒤에 뉴커만 붙이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저 위에 그 나이트봇이 계속 홍보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긴 거를. 네, 그 유튜브 주소 뒤에다가 슬러시하고 뉴커라고만 치시면 되는데 뭘 이렇게 길게. 자, 그리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하고 주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뉴커 채널로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고 테스트 방송을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지금 열어볼까? 지금 한번 열어볼까? 테스트 방송을
한번 열어볼까? 볼까? 유신쇼 테스트. 다음. 안 돌려줘. 오. 시작. 자, 지금 뉴커 채널을 열었습니다.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뉴커 채널 지금 켰거든요.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역적들에 의해서 침탈된. 알람 갔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또 위에 뜨려면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 표정 좀 보아라르. 예. 2개 접속하신 거예요? 좋구만. 어휴. 몇 개월 만입니까 이게 진짜로. 꽃게탄익을 짬뽕대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막장 방송 안 해요. 보성님, 저는 막장 방송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저를 그 막장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루. 안 되시고요. 공지사항도 좀 쓰고. 자, 사진, 이미지 사진, 대표 사진, 게시. 감개무량한 일이네요. 1월 8일이었나? 첫 번째 테러 받고 나서 1월 8일 날 공격을 시작을 했었죠. 범인을 일단은 김해창은 잡았고 그 배우들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잡아서 일망타진해서 저는 지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여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을 겁니다. 슈퍼채트 보유. 그니까요. 얼마나 그 적들이 좋아했습니까? 저 공격당할 때. 그 보답을 반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자기들끼리 깔깔대면서 자기들끼리 깔깔대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나를 기망하고 우리 시청자들을 기망했던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겠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고 끝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서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 테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싫더라도 테러를 좋아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싫더라도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깔깔대면서 좋아라고 축제 분위기로 하고, 그건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이번에 뭐 한국전력 허위 신고부터 시작해서 여성가족부 허위 신고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테러에 대해서 막 무슨 축하 분위기고 막 깔깔대면서 총공격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 저희는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떻게 돌려주는지를,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당연히 지게 하는 것이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얘기하는 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그 KHC 김해창 뒤에 있는 그림자들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씨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박하고 그 온갖 폐악짓거리를 뭐 위에 보여도 상관없어요. 위에 보여도 상관없고 가려놨기 때문에, 위에는 이렇게 가려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각도는 뭐 자주 보는 각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쪽의 공격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잘 처리를 하고 저의 반격이 시작이 되겠죠. 반격이 되고, 가운데 쪽으로 옮길까? 배터리를 지금 빼놔서 배터리를 넣어야 되겠네. 자, 뭐 투집 잡으려고 또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 투집을 잡든 뭘 잡든 한전직원 시즌1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들의 유치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세련되게 받아치는지에 대해서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6허구나. 내가 하면 되는 거구나. 잠깐만요.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군요. 그 뉴코 채널 매니저는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 그 레드스파님 맞는지 카톡으로 인증 좀 해주세요. 요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영자 추가. 레드스파님 드렸고요. 뉴코 채널도 드렸습니다. 윈터님도 인증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패드립 하시면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나중에 정리되면 나중에 브리핑 해드리고요. 하나씩. 유시님도 뉴커 채널이 낯선데 방송을 21년 했는데 뭐가 낯설어요. 낯설기는.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 복층인 거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원래 오피스텔은 이 오피스텔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전 쪽에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오피스텔의 정의, 뭐야 갑자기 또 알람이 갑자기. 자,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 시설이며 업무 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 공간이 5%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가능해요. 숙식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업무 공간 지을 때 업무 공간이 더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가 한전 직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감사 요청해가지고 그쪽 자료 요청해서 제가 보냈는데 메일이 지금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연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숙식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전 직원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주택은 아니지만 예, 분명히 주거 공간이 존재를 하고 그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예, 그 오피스텔이라는 뜻이 오피스하고 텔, 그러니까 호텔과 이게 합성어거든요. 예, 그 벤처나 작은 업체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곳으로서 상식인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고 예. 그래서 주 용도가 업무 시설이며 업무 공간이 50% 이상 주거 공간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업무 공간이 50% 뭐그 50.9% 뭐 하고 49.1% 이렇게 그 건축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반 사무실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전에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담당자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직원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응? 그거를 직원이 모를 리가 없어요. 직원이 모를 리가 없는데 잠깐만 이걸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되지? 자, 유코 채널 윈터님도 매니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거를 직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하루 이틀 근무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 맞고요. 예. 그거를 그 이미 몇 년 전에 다 실사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여기서 뉴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수많은 문서와 자료로 다 입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 한국전력 감사 그 종료가 되고 정리가 되면 나중에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그 허위 민원인은 무조건 법적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 허위 민원자는 100%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걸고 있는 허위 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100% 업무방해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의는 없고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 아닌 이상 그게 내가 아무리 아끼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처리를 할 것이니까 그 조금의 그 배려나 용서도 바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하하시는 건가요? 마크6 차단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회수 해명 차단해 주시고요.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수십 번을 해드렸어요. 수십 번을. 뭐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송비 회수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저희는 침대가 없습니다. 침대가 없고 매트리스만 있습니다. 뭐 라꾸라꾸 침대나 이런 매트리스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침대가 없습니다. 침대는 가구이잖아요. 저희 이 사무실에는 침대가 없습니다. 침대가 없고 매트리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무실에도 숙직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숙직실이 회사나 사무실에도 그래서 매트리스만 있기 때문에 침대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
침대가 복층 위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예. 침대 뭐 이거 일상적으로 말하는 침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어요. 저희 사무실에는. 사무실이 없고 매트리스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0% 이상이 사무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기 한국전력 감사실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절차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100%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의 예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청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한다고 했더니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킬 걸 지키면서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더니 오히려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유신이 시청자는 고소 안 한대.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시청자는 공범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 뭐 고소 상관없어요. 회사를 위한 일이니까 저는 소송을 그냥 나 개인의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뉴컵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대 불필요한 일이거나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회사를 위해 하는 그런 세력들의 악랄한 짓거리에 대한 응징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로서 조금의 불편함이나 귀찮음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예정입니다. 자, 지금 뉴커 채널 4개월 만에 다시 켰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정식 복귀인데 미리 구독하기랑 알림 체크 해 놓으시라고. 자꾸 뭐 뉴커 채널이 정지를 먹었네, 무슨 그 김해창의 허위 저작권 신고는 뻥이네, 이런 그 유포를 저의 적들이 했었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테러를 하는데 그거를 응원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응원을 하고 막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심리전이니 무슨 전쟁 하나에 유치하게.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 유튜브의 적폐 세력과의 싸움이잖아요. 유튜브와의 그 적폐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오피셀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 각도를 요 각도가 제일 낫겠죠. 그래서 뭐 아까 하여튼 뭐 그거는 그 한국전력 감사 결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큰 소리 다 치고 있는데 6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에 끝낸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6월에 이제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세워라 내워라 수사하긴 힘들 거예요. 그 KH 김해창 사건처럼 경찰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기는 주택사업 시행령과 전기사업 시행령과의 충돌 같음. 아니에요. 이명박 때 시작을 했습니다. 한전의 폭주가 이명박 때 전기세를 더 거두려고 악착같이 이제 원래 오피스텔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업무용 시설로 해가지고 업무용 건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명박 때 그걸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쓸 경우와 주택으로 쓸 경우를 구분해서, 애초에 오피스텔을 할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애초에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미친 또라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얼마나 또라이 짓거리를 했는지를.
그러면 오피스텔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애초에. 그러면 가정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원래 애초에. 애초에. 근데 돈은 이제 그 임대업자들이 돈은 벌어야 되고 거기서 그 이제 충돌이 나온 거예요. 애초에 오피스텔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애초에. 벤처나 작은 기업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일반 뭐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게 지들이 허용해 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전기세 거두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개 그지같이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명박 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오피스텔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애초에 뭐 디자인, 웹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나 뭐 작가나 이런 뭐 프리랜서라든가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사업하는 곳이에요. 원래 오피스텔이. 주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거 공간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매트리스라든가 뭐 라꾸라꾸 침대라든가 이런 거 놓고 깔고 밤새 일하면서 그렇게 사업하는 곳이 원래 오피스텔이에요. 원래 개념이 그건데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산업용 전기를 올려서 한전에 적자를 메워야 된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얼마나 돈을 허투루 썼습니까? 자기들이 성과급 파티했어요. 나는 그거 특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한전에서 얼마나 배 터지게 살았는지를 그러다가 이번에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적자 나온다고 지랄하는데 왜 대기업한테는 그렇게 싸게 전기를 오랜 기간 줍니까? 수출 업체라고 해서 걔네들이 저는 혜택을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뭐가 대가가 있어야 되느냐? 기브앤테이크로 고용, 투자 이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용이나 투자도 안 하는 대기업의 전기를 왜 깎아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감사 신청을 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며 주택가 동가 그거니까요. 과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요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요금입니다. 요금.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공공기업이긴 하지만 공기업의 그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요금을 부과하는 거지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자, 잠깐만요. 자, 그렇습니다. 뭐 얼마든지 허위 민원 공격하세요.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얼마든지 공격을 하시든 뭘 하시든 여기엔 침대 없어요. 침대 없고 그 50% 이상이 그 업무용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니 업무용 공간에 수조 놓으면 안 돼요? 나한테 수조 놨대요. 수조 놨으니까 아니래요. 아니 업무용 공간에는 수조 놓으면 안 돼요? 아니 업무용 공간은 꾸미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21세기 업무용 공간은 동물들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편하게 일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칸막이 있어가지고 따닥따닥 다 막혀가지고 막 그렇게 돼야만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버리세요. 오피스텔은 일반 사무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뭐 요새 뭐 반바지만 입고 슬리퍼만 입고 근무하기도 하고요. 무슨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작은 기업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노사모님, 매니저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달라 이런 얘기는 체리붕붕님은 오랜만이시네요.
하여튼 뉴코 채널 오늘 첫 테스트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도 미리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는데 지금 월말이라서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잠깐만요. 아, 자꾸 질문을 해 방송 중인데 짜증나. 들어오는 공격 수준이 고차원적이면 재밌기라도 하지 그냥 뭐 막 하는 거예요. 막 유신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하는 거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뭐 벌금 내면 돼, 고소하면 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요. 이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형량이 세거든요. 누적돼서.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특히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비방 목적으로 막 저작권물을 틀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건 심각한 범죄인데 민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세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고소해. 그냥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니까 뭐 음악은 내가 저작권자가 아니니까. 그냥 뭐 저희 노래도 틀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침대 없다니까요. 예, 저희는 침대 없고요. 한국전력은 감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정식으로 감사 신청을 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지금 반환이 돼가지고 내일 전화해서 확인을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기관은 메일을 보내면 반송이 됩니다. 에러가 나서. 이해가 안 돼요. 메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거기로 보내달라고 해놓고는 메일이 반송이 2번이나 돼가지고 어차피 자료는 거기에 저장돼 있으니까 메일 주소 새로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면 되겠죠.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하고 이런 게 없어요. 워낙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에요. 그쪽에서 뭔가 판단을 해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사업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고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걸 입증할 자료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예요. 저는 무슨 감사를 해가지고 무슨 사리 판단을 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고 뉴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실제예요. 그게 서류가 차고 넘쳐요. 그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유신님, 저 이도명 사장님 편에 손 뗐습니다. 자료 바로 쏴주세요. 날짜 잡죠. 자료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쏴주시고 날짜, 인터뷰 날짜 잡죠. 스튜디오 구경도 한번 하실 겸. 네, 여기 주변에는 맛집이 더 많습니다. 그 맨날 먹는 거 맨날 시켜 먹는 지겹죠. 여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시켜 먹는 뭘 끓이고 이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는 초호화 바로 옆에 호텔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호텔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식당이나 이런 데들도 장르가 호화 찬란합니다. 강현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자료 바로 보내주시고 인터뷰 날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새로운 세상이 더 이상 그 무시당하고 갈굼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독립적으로 살아봐야죠. 언제까지. 그리고 그쪽에 같이 안 있다고 해서 김정혜 씨 나와서 뭐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정혜 씨가 나와도 이도명 사장하고는 코드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김정혜하고 이도명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엔 코드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고집이 세고 자기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라서 절대 안 맞고 제가 보기에는 지노랜버핏 갓세 구맥진도 김정혜 나오자마자 그쪽으로 갈 확률이 거의 이제 이도명 세력은 별개의 세력으로 남는 거죠. 더 확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고스란히 김정혜 나오면 김정혜 방송 보던 사람들 거기 유튜버들은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갈 것 같아요. 붕어빵님, 저는 이렇게 공익제보를 돈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제보를 하신 분이 오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최소한의 대우는 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돈을 주고 정보를 사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저희 후원자분이 제안을 하신 거지 제가 제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익제보는 공익제보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는 이후에 지켜보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맥 몰인가요? 콜인가요? 차단해 주세요. 잠깐 차단하시면 잠깐만요. 잘못 봤어요. 차단하지 마세요. 차단하지 마세요. 네, 잘못 봤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넘기세요라는 건 잘못 봤으니까 차단하지 마세요. 전달이 빨리 되려나 모르겠네. 너무 빨리 하지 말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 오늘 뉴커 채널 열어놨습니다. 뉴커 채널 가셔서 구독하기 알림 체크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차단하지 좀 이따가 차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전에 민원 넣었다고 하는 걸 봤다고요? 자료가 있다고요? 제 핸드폰 연락처까지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 연락처를 누가 알려줬을까? 그 연락처를 누가 알려줬을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 핸드폰 번호를 누가 한전 직원한테 알려줬을까요? 나중에 확인하면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가정집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다고 누가 민원 넣는지 금방 확인이 되겠죠? 네, 검찰에 고소장 제출할 겁니다. 경찰 아니에요. 검찰의 업무방해 행위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민원 자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 저는 분명히 누군가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폰에 게임 중독 방지 장치를 부착한대요. 게임을 몇 시간 하면 게임 어플 하루 동안 못하게 하는 장치를 부착시킨대요. 청소년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청소년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른들한테 장치를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은 알아서 하는데 다만 이제 중독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받거나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중독은 다 나쁜 겁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섹스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중독은 전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다. 그게 과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어플 제한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보냈다는 내용 오류 나셨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군포시청에서
아이고야, 부우님께서 뉴커에 10,000원을 슈퍼챗으로 또 선물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슈퍼챗인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공격, 김해창 공격이 총 24건이었는, 25건이요. 아, 내가 몇 건이라고 했죠? 매니저 분들? 정신이 없어, 요새. 일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건이라고 했었죠? 공격이? 총 25건이라고 했나? 그 KHC 김해창이 1월부터 4월까지 총 25번의 허위 신고를 했고요. 예, 25번의 허위 신고를 했고 공격을 했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채널을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4월 중순까지 제 생일날도 공격을 했으니까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행복나무님 뉴커 채널에서 2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25번 허위 신고를 8개 채널. 근데 현재 거의 다 풀렸고요. 이제 바보엔터 채널이 3개, 유신게임 채널이 2개, 뉴커 뉴스 채널이 3개, 지금 한 8개? 8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허위 신고 경고가. 근데 다 순차적으로 풀릴 것 같고요. 라이브 1채널은 채널이 폐쇄됐었는데 풀렸고요. 네. 그래서 뭐 뉴커 채널뿐만 아니라 유신쇼 채널, 그 다음에 사자TV 채널 다 풀렸고요. 라이브 1채널도 완전하게 다 풀렸고 이제 바보엔터 채널 이의제기 했으니까 곧 풀릴 겁니다. 제일 피해가 심했던 게 바보엔터 채널하고 라이브 1채널 채널이 아예 닫혔었어요. 제가 이의제기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깜빡하고 있을 때 그 타이밍 노려가지고 공격을 받은 거라서 거기 회복되면 그 8개, 9개 정도 경고 사라지면 이제 완벽하게 다 전 채널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보려고 해도 종일 볼 방송이 없어요. 그렇군요.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시면 제가 하루 종일 방송하겠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안 그래도 낮에 일할 때 그 팝콘 TV 컴퓨터가 있거든요. 켜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바빠요. 내가 그렇게 한가하지. 켜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 거 이전 날 방송 틀어놓고 그쵸? 이전 날 방송 틀어놓고 나서 그냥 이제 일 보다가 잠깐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느라 바쁘군요. 제가 신문사 운영하고 있는데 취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취재한 거 제보 받은 거 정리해야죠. 날짜별로. 그 다음에 또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다. 그 다음에 사이트 관리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클린 UCC 관련해서 고발도 해야 되고 자료도 보내야 되고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산더미입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뭐가 마구마구 올라와요. 또 마구마구는 아니고 또 마구마구는 자 자, 슈퍼챗으로 3절 무정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창을 열어놔야 되겠네요. 이게 모바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일단 방에 들어와 있고요.
삼절무정님 그리고 아싸따봉님께서 또 슈퍼챗으로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커 채널에 복귀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왜구들이 좋아했습니까? 공격받을 때. 정말 악마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하고 뭐 김해창 응원한다고 그러고 진짜. 행복나무님 슈퍼챗 10,000원 감사합니다. 그 슈퍼챗이 안 되니까 해외 시청자분들이 후원을 못 하셨어요. 그 피해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막 저희가 구독자 올라가고 막 엄청나게 이제 급상승하면서 수익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창한테 저는 이 KH 김해창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정말 수천만 원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구독자가 2만 명 향해서 막 급상승하고 있었고 생방송 시청자 수가 1,000명에서 많을 때는 2, 3천 명까지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외에서 후원하신 분들은 후원을 몇 개월 동안 거의 못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 정도가 그래서 저는 KS 김해창은 당연하고 그 관련된 배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할 거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뭐 카톡으로 협박질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자, 2만 명대부터 최근이 더 잘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쏘신 거죠. 소수 정예로 쏘신 거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쏘신 거고 광고비도 있었고요. 광고비를 거의 못 받았어요. 거의 4개월, 5개월 가까이 광고료가 거의 없었고 슈퍼챗 수익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그 피해 상황에서도 열심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소수의 애청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신 거지 그대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해서 그거를 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뉴커 채널에서 방송했으면 더 열심히 안 했을까? 더 열심히 했겠죠. 팩트체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오히려 기존 수익의 플러스가 됐겠죠. 새로운 분들이 후원하신 것들이. 그게 어떻게 아무튼 그렇게 되고. 뉴커 채널은 지금 시험 삼아서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알려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같이 열어놓은 거고요. 금요일부터는 뉴커 채널만 엽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또 헤매고 못 찾고 어리버리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뉴커 채널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유튜브 뉴커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라이브 2채널에서는 다시 따로 키지 않습니다. 따로 키지 않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중간에 보고 안 보고는 시청자가 많은 게 아니라 상승세였다니까요. 작년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뉴커 채널이 계속 상승세였다고요. 수익도 구독자도. 원래 그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를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그때. 나중에 하고. 원래 치킨 이벤트를 하려다가 그냥 막 그 팩트체크가 중박이 나가지고 대박까지는 모르겠고 그 김정의 팩트체크가 대박이 나서 그래서 김정의 팩트체크, 오동지 팩트체크, 지노렌 버핏 팩트체크 연속으로 대박을 치면서 급상승이었는데 지노렌 버핏 몽캠 사건 팩트체크 한 시점에서 갑자기 KHC 김해창한테 테러가 들어왔고 근데 그 KHC 김해창을 이슬이가 알고 있고 부배가 알고 있고 이슬이가 아는데 지노렌 버핏이 몰랐을까라는 아주 강력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거의 그거를 알아냈다는 것 자체에 KHC 김해창 죽어도 못 잡는다고 했거든요. 내가 잡았어요.
그 시청자 수사대랑 같이 잡아서 수사팀에 넘겼고 그 다음에 그 관련자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 개요도를. 그 진오랜 버핏의 8인회 방에서 이도명이 김해창한테 3월 달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방에 이슬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슬이가 김해창을 알고 있어요. 본인은 KHC가 김해창인지 몰랐다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 예. 그 다음에 부배도 KHC 김해창을 알고 있었고 똑같이 변명을 합니다. KHC는 팬채널 운영자를 알고 있었는데 김해창인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계속해서 저는 계속 팔 거고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확정적인 그런 근거가 필요한 거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KH 김해창은 잡았고 KH 김해창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도 허위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근데 이의 제기를 했더니 자기 개인 정보를 악용한 거다. 그럼 저한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경찰한테 확인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그 사람이 김해창 거를 악용을 해요?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놀라더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주소를 얘기하니까 주소를 어떻게 하냐고 반문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KH 김해창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낼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을. 그래서 저는 KH 김해창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KH 김해창이 그 진실을 말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갈 거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난 잡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도용당했고 범인이 따로 있다면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죠.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잡았기 때문에. 구글 유튜브 측에서 그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연락처와 주소를 보내줬기 때문에 나는 뭐 더 입증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아이고야, 목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다. 네가 입증해야지. 전 입증했다니까요. 구글 유튜브 쪽에서 답변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뭘 더 입증을 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뉴커 테스트 하시네요. 별구리님께서 5만원을 슈퍼챗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을 더 이렇게 편리하게 쓰시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기운이 없어요. 왜 기운이 없는지, 치과 갔다가 가서 기운이 빠졌나. 월말이라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좀 당이 떨어서 당이. 말을 하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 흥민이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흥민이를 좀 만나. 별구리님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지금 당이 떨어졌어. 갑자기 당이 떨어져가지고. 슈퍼콘을 요게 저기 지마켓에서 세일하길래 사놨는데 이제 처음 먹네요. 모델이 손흥민이더라고. 슈퍼콘 좋아요. 당을 좀 채우고. 월말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취재도 해야지, 방어도 해야지, 이제 반격도 해야지. 반격도 해야지. 아, 흘렸어 또. 아. 역시 당 떨어질 때는 아이스크림. 뭐 내가 먹기만 하면 먹고 싶대. 아, 이거 엄청 저렴하게 산 거예요. 가끔 그 오픈마켓에서 세일하잖아요. 화면 앞에서, 손흥민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네. 배가 고파서 당이 떨어져서 나는 먹을 수밖에 없었다. 뭘 뭐 하는 짓이에요? 즐기는 짓이지. 얘네들은 내가 즐거워하면 싫어해. 초코맛. 이게 포장이 세 개가 다르거든요. 다른 맛인가? 빨간색, 파란색, 요 세 가지 색깔인 것 같은데. 뭐예요? 기다리면 되지. 요즘은 뭐 먹으면서 신음 안 내나요? 예, 먹쇼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먹쇼는 생방송으로 안 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녹화를 해서 함께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500불 안 쏜 것 같은데? 엊그제 200 얼마라고 했는데 그거 포함 안 되고 140 얼마라고 한 거 봐서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500달러면 뭘 얄미워 내가.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다 얄미워요. 뭐만 하면 다 얄미웁대. 외화도 바로 쏴지는데. 아, 슈퍼챗은 안 될 거예요. 불법 음악방송 때문에. 유시님이 밉상이긴 합니다. 너는 헬상이다 이놈. 나한테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마이크는 내 앞에 있어. 입만 열면 막말하던데.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당이 떨어져가지고. 알싸따봉님 아까 감사하다고 했어요, 윈터님. 여성가족부 때문에 유수님 게임 방송 못하는,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바빠. 많이 바빠. 뉴커 채널은 미리 테스트하려고 틀어놓은 거예요. 잘 되나? 잘 되고 있나?
지금 유튜브에 방송방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지금 줄어 있죠. 지금 79명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요. 왜 왔다 갔다 하나 모르겠어. 응? 바빠서 게임 방송 못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계속 시키고 있는 게 이번 주 KTX 타고 가세요. 한 2주 전에 예매하면 여유 있게 안 막힙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게임 방송 8개월인가 했으면 많이 했잖아. 골병 드는 줄 알았어요. 게임 얼라이브 게임 방송 8개월 해가지고 대출 받고 이빨 빠지고 지금 뉴스 각이 몇 개월 했습니까? 뉴스 개월 몇 개월 해가지고 중박 나가지고 지금 뉴커 개편했지. 20주년 티셔츠 7종 세트 다 했지. 그 다음에 시집 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시집 나오지. 나 치과 치료하고 있지.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못 건드린 거야. 내가 만약에 작년 상반기였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못 걸렸어. 그 사람들이 잘못 걸렸어. 그때는 작년 상반기에는 제가 어려웠거든, 재정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게이머 라이브 한 거거든요. 컴퓨터 바꿔가지고.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 뭐 엄청나게 뭐 부자다 이런 살만한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는 매달 운영비는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매달 운영비 걱정을 안 하고 살고 그리고 최소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 건드려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싸우고 버티고 살았는데 전쟁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는 완전히 나아졌는데 매달 운영비 걱정은 안 알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람 사는 세상 책임주시고요. 허위사실 유포하면 잡혀갑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무슨 뭐 저희 회계장부 보셨어요? 저희 회계장부 보신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은 있어요. 있습니다. 다음 주가 또 빅매치가 있죠. 언론중재위원회 그 다음에 김정의 재판 아주 뭐 빅매치가 아주 뭐 다음 주 꿀잼 다음 주 꿀잼 다음 주는 아주 꿀잼이 월요일부터 아주 줄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아주 꿀잼 매치가 6월에 빅매치가 다 있습니다. 이따가 팩트체크 그 할 때 왜 6월이 빅매치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시 6분이니까 11시 30분에 왜 6월이 빅매치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하고 전화로 서로 욕하는 건 전 욕하지 않습니다. 독설은 하더라도. 자, 한 명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죠.
모르겠어요. 뭐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데 기어 들어오는 애들이 뭐 한두 명 있습니까? 사사세, 뭐 코베달 형, 시기더 다시는 오지 않겠다. 누가 반긴다고 기어 들어와요? 응? 누가 반긴다고 기어 들어오냐고. 예? 누가 반긴다고 그 폐악짓거리를 다 하고, 예? 분탕질을 다 해놓고는 기어 들어오면 내가 반길 줄 알고 반가워할 줄 알고. 아이고, 가소로운 것들입니다. 가소로운 것들. 그 이도명 방에서 계속 분탕질하고 있더라고. 뭐 과거에 다 있더라고 다. 웬만해서. 어? 하여튼 사건 터질 때마다 분탕질하는 거는 앞장서서 분탕질하는 거는 아주 그냥 앞장서 가지고 선봉장으로. 자, 저는 전혀 안 반가우니까 일단은 뉴스 가기가 잘 돼서 그래도 뭐 테러 당하고 온갖 공격 당하고 있는데 뭐 저는 유명세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싸움의 뭐 패배나 이런 건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이미 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귀찮을 뿐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을 다 나중에 져야 되니까 지금 뭐 허장성세 큰 소리 칠지 몰라도 나중에 뭐 좋게 좋게 해결하겠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선을 넘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하고 무려 7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신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모르나 본데 지금 아프리카 TV하고는 거의 7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시가총액 8천억 가까운 회사하고도 7년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누구랑 전쟁을 못 하겠습니까? 그쵸? 서수길 대표가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고소한 사건에 5대 로펌인 바르니 변호사가 3명 이상이 붙어가지고 그런 재판도 하고 이제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저도 맞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냥 시간이 바빠서 못했어요. 맞소송을. 근데 맞소송은 뭐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주신 만큼 또 열심히 살아야죠. 사실은 시청자 대비 후원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 방송은 강요하지도 않고 막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요하지도 않고 이제 소수 애청자분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 술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솔직히 조선댕댕이님이나 그 분들도 힘들 때 도움이 됐어요. 솔직히. 다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상쇄시키는 활동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아무튼 이렇게 힘든 와중에 그 가뭄의 단비처럼 이렇게 소수 애청자분들이 꾸준하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큰 힘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진짜 이렇게 저도 뭐 술을 많이 맛있는 술과 맛있는 안주 먹으면서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비공개로 만나서 하루 방송 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직접 뵙고 드리고 싶습니다. 뭐 블라블라님은 직접 뵀는데 안 뵌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소신 있게 사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희 악플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소신 있게 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견딜만 해요. 예, 견딜만 하니까 하겠죠. 막 진짜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 막 틀어제 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팝콘 TV하고 카카오 TV 할 때 정말 힘들 때건 재정적으로. 예, 그때는 뭐 뉴스각이 제작 지원처럼 제작 지원도 없었고 진짜 힘든 때라서 그래서 뭐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사자 TV 서비스를 중단해야 될 위기도 많았었고 돈이 없으니까 난 그거 하나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서비스의 대표로서 시청자들은 수백 명이 똑같이 보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소한 기초 운영비는 걱정을 안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운영 이용자는 똑같은데 예,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매달 구하고 다니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송은 보시는데 이렇게 후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루 이틀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구야. 송송님께서 뉴커 채널에서 슈퍼챗으로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송송님 감사합니다. 네, 복귀 기념으로 다들 이렇게 쏘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죠, 후원항이. 정신이 지금 제가 연말이라서 좀 연말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네, 송송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채널이 그 방송이 하나 더 열리다 보니까 옆에다가 열어놨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하긴 한데 소신 있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챙기고 동물들도 챙기고 시청자분들도 좀 애청자분들도 챙기려고 하고 있고. 예. 이방희님 어서 오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더니 그게 좀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적들이 허장성세로 큰 소리 치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 적들의 공격 하나씩 하나씩 무마시키고 역습을 통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절대로 다급해도 협박하거나 무슨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겠고. 자, 노준석 차단해 주시고요. 못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뭐 분노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하나씩 한 사람씩 뼈저리게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면 시간은 걸리고 답답할진 몰라도 가장 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상반기 프로젝트랑 거의 마감이 다 됐고요. 시집 나오면 6월 달에 시집 나오면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뉴커 채널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복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사자TV 운영 채널들 다 복귀가 되니까요. 다양한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원, 두 번째는 제보, 세 번째는 활동입니다. 뉴커에서 좀 활동 좀 해주세요. 뉴커에서 열심히 글도 올리시고 자료도 올리시고 해서 뉴커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블라블라님처럼 재능을 기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자, 최군이랑 서수길만 조심하면 됨. 아닌데요? 거꾸로 얘기를 하시네요.
뭐 이번에 그 커뮤니티 연역 첨부한 것 때문에 그거 무혐의 받았는데 한 건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에, 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부천지청에서 무혐의를 받았고요. 무혐의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서울 고검에서 그 검사가 자기 개인적인 뭔가에 의해서 그런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반드시 나중에 그 검사 가서 취재할 겁니다. 인터뷰로. 당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분명히 그 부천지청에서 수사한 검사가 오랜 기간 수사를 했고, 그리고 항고 이유서에서도 분명히 무혐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나 근거 없이 바뀐 건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 측의 변호사가 KCL에서 5대 로펌인 바른으로 바뀐다는 거. 변호사가 3명 이상이 붙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런 변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검사 끝까지 잊지 않고,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나중에라도 내가 뭐 이 대법원에 가서 뭐 항소심에서 뭐 일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그거 서울 고검에서 그 강모 검사가 뒤집어 가지고 300만 원 때렸잖아요. 그거 항소심에서 파기됐어요. 그래서 100만 원. 두 가지 혐의에서 한 가지 무죄 받았어요. 저하고 검사하고 다 이건 기본 자동으로 다 상대방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검사들은 무조건 항소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썩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요, 걔네들은. 상대방 괴롭히려고 어떠한 확신이나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합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검사 이 기소 독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검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무리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권력층이나 이런 거 해야 될 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부천지청에서 무혐의 받았다가 최군이 로펌을 5대 로펌으로 바꾸면서 갑자기 강모 검사가 일부 재수사 명령을 내려가지고는 재수사를 하면 재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바로 약식 기소해가지고 받아들일 줄 알았나 보죠. 300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심에서는 원래 남사 판사님이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최군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판사가 젊은 여성 판사로 바뀝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레퍼토리 얘기해 드릴게요.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여성 판사로. 인사처리라고 하는데, 근데 여성 판사가 다 기각시키는 겁니다. 저는 여성 혐오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혐오감이 좀 들더라고요. 여성 판사가 이전에 남성 판사가 해놓은 것까지 다 취소시켜버리고 우리 측 아무것도 안 받아줘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는 그냥 유죄 땅땅땅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소했는데, 항소 재판부에서 이제 3명의 판사잖아요. 남자 판사님인데 처음에는 엄청 깐깐했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그 결심에서 그 이전 재판에서 그 이제 자료나 이런 거 증인은 다 기각을 하고, 그 대신 마지막 그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판사님이, 그 재판장님이.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한참 기다렸어요. 순서 돼가지고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마지막에 하자 해가지고 제가 한 20분을 넘게 했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그런 경우가 처음이래요. 그 길게 하는 경우가. 최후 진술을. 그러니까 막 무슨 이명박 재판 뭐 이런 큰 재판 아닌 이상, 그 피고 측에서 20분 넘게, 그것도 뭐 대본 없이 20분 동안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저도 좀 긴장이 되죠. 근데 20분 넘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검찰의 기소 내용이 왜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판사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끄덕끄덕 하시면서 예, 내가 한번 잘 판단해 볼 테니까 자료 검토하고 알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예, 그 선고날 일부 무죄 파기하고 저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두 가지 혐의에서 한 가지를 무죄 선고를 하시고 나머지 한 건은 이제 조금의 책임이 있다.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그래서 상고했는데 저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새로운 증거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상고심은 서류로만 하는 거라서 서류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제출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냥 결정해서 상고심에 서류로 제출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불가능. 지금 최군하고 저의 재판은 거의 확률 없는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지청에서 무혐의가 확실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게 서울 고검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약식 사건은 뒤집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5대 로펌인 바른으로 바꾸면서 변호사 3명 붙으면서 그게 뒤집어졌고 일부가. 그래서 1심에서도 그냥 다 기각시키고 여판사가 넘겨버렸는데 항소심에서 그게 또 파기가 되고 일부 무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벌금도 300에서 100으로 깎이고 이제 상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고에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다 찾아놨고 이제 근데 항소심에서는 판사님 그 성향이 있으니까 너무 막 서류 막 제출하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상고심은 서류로 재판하는 거니까 그 상고 이유서 제출할 때 자료를 제출하자. 지금 새롭게 가진 자료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상고심에서 마지막 판단이 나올 거라고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부천지청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사건이고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대법원은 전이합의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보수 정권 때였으면 모르겠는데 그 대법관이 마지막에 사인은 하는데요. 그 다 판단하는 거는 밑에 있습니다. 판사들이 입법조사관이라고 하나?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법관 밑에 판사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판단을 합니다. 법리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판단의 법리적인 게 뭔가 미진하거나 심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파기환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상고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를 하고요. 다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파기합니다. 대법원에서. 근데 그걸 대법관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밑에 있는 판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받는 것도 거의 힘든데 힘든 상황인데 그걸 해냈기 때문에 이제 상고심에서는 그 판례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 조사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법리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분석을 해서 상고 이유서 제출할 때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파란만장하게 삽니다. 꼬투리 안 잡히려고 노력하고 사는데도 상대방이 또 파격적으로 나오면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드세요. 이제 사왔어요. 그렇군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기운이 너무 없어요. 어제도 막 그 노래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월말에 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있는데 해야지 하면서 지금 계속 종종거리다가 월말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일복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복은 너무 많아서 네, 판례나 이런 것도 다 찾아놨고요. 판례나 이런 것들도 다 찾아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또 이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언론 관련된 부분은 좀 판결이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예, 언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판결이 뒤집어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해서 거의 재판만 지금 한참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거에 대한 이제 확정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요게 뭐 그냥 유죄가 확정되면 그쪽에서 유리하겠지만 이게 두 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 투성인지. 그러니까요.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유죠. 예, 촛불혁명에 의해서 그 적폐들을 청산하라. 그 적폐를 청산을 해야만 국민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다. 숨 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뉴커 채널 테스트로 열어놨습니다. 네, 뉴커 채널 테스트로 열어놨고요. 5개월 만에 원래는 금요일 날 첫 게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와 근데 네, 슈퍼챗으로만 여러분들이 또 축하 후원을 또 해주셨네요. 아 저기 뒤에 밑에다가 선풍기 틀어놨어요. 밑에다가 선풍기 틀어놔가지고 지금 선풍기 다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위쪽에 잘 때도 선풍기가 한 대가 필요한데 선물 받은 거 꺼내면 되는데 지금 그걸 꺼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선풍기를 그러니까 에어컨은 아직 안 켜고 있고 그냥 저기 구형이긴 해도 한 29도, 28도 틀어놓으면 견딜만 해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에어컨 실외기도 안 열어놨어요 지금. 일단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테스트 방송 하시는 건 정말 방송인의 자세로서 좋네요. 그렇군요. 교체면 교체지 교체 작업이죠. 다 바꿔야 되니까. 이분이 그 레전드 찍으신 분인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신이 좀 기운이 좀 떨어졌어도 월말만 지나면 되니까 월말 지나고 나서 6월도 뭐 소송 때문에 준비 때문에 바쁠 것 같긴 한데 난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 예.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6월에도 바쁠 것 같은 해서 제가 뭐 특집 일정이나 이런 건 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시집 사인회만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네, 6월 중에는 특집 같은 거 이런 거 안 잡고 좀 쉬면서 소송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6월 중에 시집이 나오니까 시집 사인회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 사인회를 할까 고민 중인데 6월 중에 그래서 장소를 좀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려고요. 예,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하는 뒤풀이는 한적한 곳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6월 중에 시집 사인회를 공원 앞에서는 좀 너무하고요. 공원 앞에서 하면 너무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해야 사람들이 좀 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부끄럽긴 한데 제가 쓴 거니까 다른 게 뭐 시를 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서 제가 쓴 거니까 그냥 일기처럼 쓴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막 뭐 평가하시고 막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유신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써왔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20주년 기념 시집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 출판인데 좋은 듯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해 20주년 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티셔츠 7종 세트 그리고 이제 기념 시집 작업까지 상반기까지 딱 마무리를 하면 이제 뭐 큰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근데 바로 음반 작업도 바로 바로 음반 작업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소설 이제 영화 별창 제작이 미뤄졌기 때문에 소설 별창 작업을 좀 천천히 또 슬슬 살살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오랜만에 책 타니까 너무나 좋다. 그렇군요. 그냥 가도 이해해 주겠죠? 책을 사셔야죠. 사인은 책을 사서 받으신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으면은 사인회면은 책을 사인해가지고 그냥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예, 블라블라님 어서 오세요. 머리 아프다. 아이고야,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소송 중이신가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또? 처음부터? 설마 10만원? 아니요, 사인회에선 한 10,000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0,000원 하고 뭐 커피 뭐 이렇게 10,000원 하고 커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카페에서 하고 싶어요. 카페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 말고 장소를 봐야 되겠지만은 카페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카페에서 하면 그래서 한 아메리카노 아이스나 이런 거 한 잔 정도 다른 거 먹으려면 추가 결제 저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로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에 시집 매하고 커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인맥 중에 제일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왜 깔려고요? 깔려고 그런가요? 깔려고? 헬스프라자 그런 기념스러운 일을 왜 헬스프라자에서 해요? 여기 근처에도 얼마나 좋은 장소가 많은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운이 없지.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예? 할 일 내일 또 이틀 동안 할 일이 태산인데 이렇게 기운이 없지. 정말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어. 예? 30분 넘었다. 내가 뭐 아까 한다고 그랬나? 내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갱년기가 아니라 피곤해서 그래요. 일이 너무 많아서. 월말이라서 내가 다 해야 돼서 그래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카메라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 아이고, 카메라 흔들려. 그러니까 뭘 한다고 그랬냐고요. 팩트 체크를 기억이 안 나. 외롭게 들리는 게 아니라 피곤해. 매일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유신님, 일본은 왜 한국이 망하길 바라고 있을까요? 당연히 옆에 있는 나라가 부강해질 바라는 데가 어딨어요. 우리나라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예전에는 일본 총리가 한마디 하면 나라가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갑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진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무조건 일본 편만 들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현재 국력이 많이 세졌다. 경제력도 그렇고 국방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 8, 9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도 있고 다변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거의 의존도가 그 미국하고 일본에 너무 치우쳐 있었어요. 6월이 왜 대박인지 팩트 체크. 아, 그거였구나.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자, 6월이 대박인 이유. 뚜루뚜루뚜뚜루뚜루뚜뚜루뚜루뚜. 자, 6월이 대박인 이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진오렌 버핏의 몽캠 사건에 대한 처분이 나옵니다. 지금 추가 조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다 끝났고요. 네,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처분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아프리카 TV 시상식 난입 사건은 그 벌금형 약식 기소된 거 아시죠? 근데 요거는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검찰에서 처분이 나올 겁니다. 검찰에서 처분이 나올 거고 지금 그쪽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근데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한 그 증거가 있고 본인이 이미 인정한 거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관련 한정된 부분이지 나머지 언론이나 국민들은 얼마든지 그 전에 비판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다. 내 말이 맞나요? 그 사람들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냥 그런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나는 무죄다 끝까지 주장하는 게 아니면 분명히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를 자백했다. 그 경우에는 언론과 국민들이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어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니 언론사와 국민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명박 아직 확정 판결 안 났는데 그러면은 비판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언론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비판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언론사나 국민들이. 그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객관성, 중립성 이걸 지켜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지 말라는 법률적인 원칙이죠. 법의 원칙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사도 비판하지 마라. 국민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6월 중에 진오렌 버핏 몽캠 사건에 대한 처분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전력. 그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가족부.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오니까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타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 센터 오타가 났는데 그걸 여성가족부에 신고를 했어요. 가세 측에서.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 보기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이거는 실수다. 보기에 실수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뉴커에서 이 유신이라는 사람이
상담 센터나 이런 걸 운영하려고 했으면 왜 밑에다가 다른 센터를 적어놨겠냐. 이거는 그 명칭에 대한 오타다. 모든 법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서 보냈는데 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가세 측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찰 쪽에 하면 처벌을 받을 거다, 과태료를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성가족 그래서 경찰 측에서 다시 유권 해석이 온 거예요. 지금 어디로? 근데 제가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유권 해석을 내렸다. 상위기관에서 그쪽에서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판단이 아마 6월에 내려지니까 그거 두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 언론중재위원회 그거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돼요. 그쪽에서 공격하는 게. 예. 그래서 6월에 끝낼 거다. 그 다음에 방심위에서 이용해지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용해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언론사에 다 그 작업을 쳐가지고 유신에 대한 그 비판, 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저를 이용해지 시키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잖아요. 방심위에서 지금까지 이용 해지가 된 대부분이 성인 방송이에요. 성기가 노출됐다거나 유사 성행위를 했다든가.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튜버 김상진처럼 무슨 누구를 살해 협박을 했다든가. 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명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다.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기자 이름을 얘기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진짜 이 인터넷 방송을 조금만 보신 분이라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예. 그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팝콘 TV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닉네임을 자기 실명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개인정보 침해다. 그건 인터넷 방송의 이응자도 모르는 주장이에요. 그걸 설명을 다 디테일하게 했는데도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는 거죠. 그게 개인정보 침해일 수밖에 없다고. 그건 초등학생한테만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야, 방송하는 진행자가 어떤 시청자가 자기 실명으로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그 닉네임 읽어줬다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진행자가 시청자를 읽을 때 그 사람의 닉네임을 읽어주잖아요. 그럼 그 닉네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근데 그 닉네임을 불렀다고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불렀다, 방제에 넣었다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미 자기가 그 프레임을 짜고 거기다가 몰아넣으려고 유신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억지가 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놓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자. 진짜 황당하다고 할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기사 쓴 기자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 그 사람이 기사 쓰는 과정에서 문제 지적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 나는 살다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 편파 기사, 비방성 기사라고 했더니 그게 명예훼손이래요. 아니, 기자는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쓴 건데 상대방이 그거를 그러면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언론사로서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세가. 아니, 자기가 쓴 기사는 모두 찬양해야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난 살다 살다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내가 쓴 기사에 허위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쓴 기사에서. 이해가 안 돼요. 자, 갑자기 이시우 돈 엄청 많은 것 같은 애가 왜 나와요? 돈을 쉽게 벌면 쉽게 잘 씁니다. 쉽게 벌면 쉽게 쓰게 돼 있어요. 자, 레임덕님, 반려동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떼찌떼찌 하십니다. 6호 채널 한 번만 더 이 반려동물 가지고. 깜짝이야.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징기스칸 유님과 함께 헤릿. 어제도 크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네 20만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징기스칸 유님 감사합니다. 진짜 징기스칸이신 것 같아요. 유신쇼의 징기스칸. 자, 징키스칸님 2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고소한 사건에 검찰에 다 고소했거든요. 경찰 수사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검찰에 할지 경찰에 할지 모르겠어요. 저작권 침해는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검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너무 늦어요. KH 김해창 사건을 봐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특정까지 했는데. 그래서 검찰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는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방송을 했어요? 잠깐만요. 승철규님 방송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잠깐만요. 자, 어디 갔어? 2단 옆차기요? 그거 좀 링크 좀 주세요.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네, 진짜로. 근데 여기 맞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아? 두 분 만남하시는데 뭐예요? 자기 이름 걸고 방송하는데 무슨 개인정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 아닌 것 같아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 아니에요. 그 백상현이라는 기자가 3명 있어요. 국민일보 기자분인가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KBS 쪽에 뭐 누구 하나 있고, 잘못하신 거, 얼굴을 모르시니까 그런가 보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쪽 채널, 아까 말씀하신 채널은 아니에요. 이름만 비슷할 뿐이에요. 네. 얼굴을 모르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일간투데이라는 매체도 몰랐고 백상현 기자라는 사람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국민일보 기자랑 KBS 쪽 사람만 나오더라고요. 저건 국민일보 기자 쪽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착각하고 그 국민일보 기자 그분 제보하셨던데 아니에요.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별구리님 내 방송 보고 있나요? 별구리님 왜 또 두들레기 방송에 못 살겠네. 별구리님을 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노리고 그랬겠지만서도 별구리님은 또 저쪽 방에 가서 놀고 계시고. 아이고.
이 양반 소통은 방이 여러 개라서요. 사실 확인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사로 내면 추후 사실관계 확인되더라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증거가 워낙 확실하게 있으니까 몽캠을 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인정을 하고 사과 방송을 했고요. 번복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 걱정하지 마시고 별구리님은 또 딴 데 가서 놀고 계세요. 아이고야, 나는 다들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그냥 즐기면서 뭐 어느 방송을 보던 다 자유긴 한데 왜 뭘 또 매력에 그렇게 빠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체를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저번에 매니저 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새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요새 파란만장해서 어떻게든 그냥 유신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본방 이런 거 없어요. 매운 큰 라면님. 본방 그런 거 없고 뭐 시청자 수가 많아서 본방이라고 하시는데 꼭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원중 개방이 아니라 뉴커 채널 테스트하고 있어요. 뉴커 채널 테스트. 금요일날 옮겨가니까 호야 댓글 삭제가 증거가 아니라면 코멘트하면서 유신님을 100번 공격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하더군요. 상관없어요. 예, 어서오세요 서지현님. 판푸님 가끔 와요. 근데 판푸님은 원래 역캠방 보는 분이라서요. 가끔 생각나면 오시더라고요. 가끔, 아주 가끔 생각나면 유신 살아있나 잠깐 들리시고 주로 역캠방에 후원하시고 역캠방 매니하세요. 저희 방은 우연히 왔다가 소신 지키면서 힘들게 한다고 한 번씩 후원하시고 다시 사라졌다가 거의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의 이제 오실 시기가 되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어서 오세요. 판프 옆에는 101명의 역캠이 있다. 하여튼 6월 재밌을 것 같습니다. 6월 재밌을 것 같아요. 쇼부가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쪽에 카드는 이미 다 나왔고 저는 아직 카드 쓰지 않았고 카드를 알려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쪽에 카드 지노렌 버핏 몸캠 무혐의, 그다음에 유신 한국전력에서 뭐 이렇게 규제받는 것,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유신이 대패하는 거, 그다음에 그 여성가족부 센터 그 용어 그걸로 유신이 과태료 내는 거, 그다음에 뉴커에 있는 사진들 다 신고하기 뭐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이제 검찰에다 뭐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검찰에 다 고소를 했고 자 조진영은 차단해 주시고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에요. 그렇군요. 뭐 3월 때부터 끝낸다고 하는데 3월 때부터 끝난다고 했는데 벌써 5월 말이니까 유신의 생명력은 뭐 그쪽은 미리 지들이 다 말하고 떠들어서 보는 사람도 다 감자 그래요. 하여튼 뭐 누가 이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3월에 끝난다더니 4월, 5월, 이제 6월에 끝낸다고 하니까 뭐 원래는 또 7월에 끝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계속 생명의 연장이에요. 연장이 계속되고 있어. 7월 되면 또 딴 얘기를 하겠죠. 그쪽에서는 말 바꾸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는 그냥 말을 쉽게 바꿔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뭐, 뭐라고 하는 순간 바로 아웃이 되니까 예, 찍소리를 못하 찍소리를. 아, 유신님 조심하세요. 이번에 구도셀리도